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전기기기가 이제 8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5가지 핵심 내용을 가져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적은 숫자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오늘 가져온 이 5가지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저하지 말고 68번 핵심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핵심 내용입니다. 주파수가 일정한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대요. 좋아요.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근데 전원 전압이 80%로 감소했대요. 이때 토크를 알려달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요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토크가 있고 전원 전압을 감소시켰을 때 토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토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먼저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유도전동기에서 토크와 전압의 관계식인데,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러분 요거 일단 가져가시고 이걸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T1은 초기 토크, T2는 나중 토크,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요 V1은 이제 전압을 변동시키기 전에 V1이겠죠. 이거는 100%라고 놔도 되고 100V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V2는 전원 전압이 80%로 감소했으니까 80%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80V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 비례식에 대입해서 쓰면은 초기 토크분의 나중 토크는 초기 전압분의 나중 전압의 제곱과 같다.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식을 대입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초기 토크분의 나중 토크는 초기 전압분의 나중 전압과 같다. 그것은 이제 제곱을 씌워줘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관계식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요 V 서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때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은 이제 바로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이제 T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즉 이때 토크니까 이 토크는 나중 토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T2가 되는 겁니다. 이 T2는 토크 1에 비해서 초기 토크에 비해서 0.64배 줄어든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나오면 바로 요 비례식을 떠올려 주시고, 이 T1과 T2를 잘 나누고 V1과 V2를 잘 나눠서 요 비례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례니까 이제 초기분의 나중, 초기분의 나중,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이게 반비례의 형태가 된다면 초기분의 나중은 나중분의 초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순서만 바꿔주면 이제 반비례식이 되는 거고, 요거는 비례니까 초기분의 나중, 초기분의 나중,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T2, 이때 토크, 즉 나중 토크는 처음 토크에 비해서 0.64배 줄어든다 라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8번 괜찮으시겠어요? 요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종종, 아니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요거 기본적인 스킬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몇 번 스스로 이렇게 해보신다면 반드시 이런 유형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시간 없으니까 69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9번 핵심 내용이에요.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말로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압기 여러분 있잖아요. 변압기에 2차 측을 단락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시켰어요. 자, 그리고 1차 측 전압을 서서히 증가를 시키는 거죠. 이때 어느 순간 전격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1차 측에. 그때 1차에 얼마만큼의 전압을 입력했는지 그 전압 값이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변압기 저압 측을 단락시키고 고압 측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압 측에 어느 순간 전격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때 고압 측에 입력된 전압이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봤어요.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는데, 뭐 여러분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봐주세요. 여기 I1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격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여기 임피던스 입력 전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엔 아까 했던 뭐 1차, 2차 이게 뭐냐면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에요. 여기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기가 고압측이 될 거고 여기가 저압측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것도 의문을 품으시려면 충분히 품을 수 있는데 뭐냐 왜 그러냐면 임피던스 전압을 알면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게 되면 전압 강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장 전류를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모르셔도 되는데 임피던스 전압이 뭔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개념 있잖아요. 그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70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0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단락비가 클 때의 특징.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렇게 두 가지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가 낮고 전압 변동률이 낮고 효율이 낮아요. 이게 단락비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정도가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단락비가 크다 하면 여러분 바로 안정도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요 안정도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량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선로 충전 용량이 크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요 특징 말고도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기본은 된 거예요. 자, 단락비가 크다 하면 요거 아래로 내려가는 특징들을 여러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특징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1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1번 핵심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필기 여러분들 하실 때 이거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가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 혹은 이것과 똑같은 유형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역률이 0.85의 부하 350kW. 자,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50kW를 소비하는 동기전동기를 병렬로 이제 추가로 접속을 한 거죠. 자, 이때 합성 부하 역률을 0.95로 개선하고 싶대요. 이때 진상 무효 전력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여러분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얘는 유효 전력이에요. 이 값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PA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모르죠, 이거는. 네, 하지만 역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구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PR 무효 전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50kg를 추가해 볼 거예요. 50kW를. 이 그림은 현재 요것만 갖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요거를 병렬 접속한 것까지 한번 벡터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50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 50을 추가해 주고 50kW 추가해 줬으면 이렇게, 왜냐면 역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PA 프라임으로 쓸 수 있고 PR 프라임으로 쓸 수 있고 또 여기 전체 길이가 이제 P 프라임 해서 이거는 이제 400kW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결국엔 지금 이 모습이 역률이 0.95로 개선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차이점을 보아하니 요거의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길이만큼. 이 길이는 결국엔 뭐다? PR과 PR 프라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PR 빼기 PR 프라임이 되겠다. 왜냐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식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제 찾는 여정을 떠나볼 거예요. 자, 그러면 PR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0.85예요. 자, 코사인 세타가 0.85. 일단 여기에서 구하는 거니까 요 PR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보라색. 자, PR을 먼저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0.85, P는 여기 350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관계식이 있죠, 여러분. PA분의 P는 뭐다? 이거는 코사인 세타다. 결국엔, PA는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될 것이고, 이거는 0.85분의 35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렇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 빗변분의 밑변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그 원리를 여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PA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PA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PR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사인 세타잖아요. 이것분의 이거는 사인 세타. PA분의 PR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결국엔 PR은 사인 세타 곱하기 PA가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끌고 한번 와볼게요. PR은 사인 세타는 여러분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1-0.85의 제곱 곱하기 PA가 여기서 구했던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0.85분의 350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PR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PR이 뭐냐 계산을 해보면 PR은 216.91 이제 kVAR 단위가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우리가 지금 하나 구했어요. 이거 구한 거예요. 이거를 그럼 킵 하나 해두십시다. 야, 여기 PR은 216.91 kVAR. 자, 이렇게 하나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PR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R은 우리가 구했어요. 이제 PR 프라임을 구할 겁니다. 자, PR 프라임은 결국에는 여기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 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가 이제 0.95였잖아요. 네,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 프라임은 요거니까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400kW가 되는 거예요. 400kW. 자, 이 이후에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겠죠. 이것분의 이거 해서 PA 프라임분의 이렇게 P 프라임분의 P 프라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PA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분의 P 프라임이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엔 뭐다? 0.95분의 P 프라임이 400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 프라임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아까 식을 활용해서 PA 프라임분의 PR 프라임은 사인 세타다. 결국엔 이거는 PR 프라임은 사인 세타 곱하기 P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여기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겁니다. PR 구하는 이제 순서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 값만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또 해볼게요. PR 프라임은 루트에 1-0.9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PA 프라임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보아하니 여기 있네요.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95분의 400 해주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 131.47이 나와요. 131.47 kVA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R 프라임은 131.47 kVAR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우리 다 구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 느낌 바로 와버렸죠? 좋아요. PR은 216.91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PR 프라임은 131.4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85.44가 나와요. 85.44 kVAR 요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결국엔 이 값이 뭐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 값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PR이라는 게 여기잖아요. PR 요거, 그리고 PR 프라임이라는 게 요거고, 결국엔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요거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문제에서 진상 무효 전력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합성 부하의 역률을 0.95로 개선하려면 진상 무효 전력을 얼마를 해야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까? 85.44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진상 이제 무효 전력을 이만큼 가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만큼 요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요런 식의 이제 역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85.44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길게 걸린 거지,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하시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공식도 있어요, 여러분. 공식도 있는데 공식으로 이렇게 바로 이거를 접하기보다는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네. 실기 가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고요. 물론 공식이 이제 더 편하신 분들은 공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근본적인 어떤 개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제가 봐도 좀 복잡해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72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72번 핵심 내용 동기조상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끝으로 이 8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1인 요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계좌전류를 감소시키면 여기 파란색이 영역이 되는 거고,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빨간색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기자전류가 되고 얘는 계좌전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파란색의 영역과 빨간색의 영역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알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파란색의 영역은 역률이 뒤지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왜냐? 이 1을 기준으로 역률이 뒤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부족여자예요. 자, 그리고 지상전류, 리액터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파란색의 영역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이제 특징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계좌전류가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요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자, 반대로 빨간색의 영역은 요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빨간색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특징은 역률이 앞서는 거, 과여자, 진상전류, 콘덴서로 작용하는 거, 요렇게 4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빨간색 영역 떠올리면 바로 요거 4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동시에 이 8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거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전기기기 8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8편을 찍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또 제가 컨텐츠를 또 재정비해서 핵심 내용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롭게 회로 이론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거고요. 오늘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구독을 하고 이제 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전기기기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전자기학 시리즈도 있고요. 기본적인 전기 이론에 대해서 다루는 개념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전기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